자, 동국대 파이널 기출분석 2022년 모의노술. 자, 기하 파트죠. 제시문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자, 평면 위의 한 점 F와 2점을 지나지 않는 직선 L이 주어질 때 F와 직선 L에 이르는 거리 각각 전들의 집합을 포물선이라고. 자, 포물선에 이제 정의가 나온 거고요. 용어 설명이 나옵니다. F를 포물선의 초점, 직선 L을 포물선의 준선이라고 한다. 어느 정도 요 정도 개념은 잡고 가겠죠. 자, 그래서 초점이란 무엇이고 준선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앞으로 활용이 된다는 얘기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걸 한번 밑줄 치고 갈게요. 자, 요게 중요한 거죠. 각각 같은 점. 네, 이런 게 포인트고요. 자, 초점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준선은 이렇게 주어합니다. 그런 포물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라고 나왔고요. 포물선 위에 한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줬죠. 우리 보고 구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제시문이 있으니까 갖다 써도 된다. 라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산술기하 평균이 나왔습니다. 산술기하 평균도 활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뭐 기본적인 포물선의 정의와 초점과 준선, 그 다음에 포물선의 가장 일반적인 식, 접선의 방정식, 그 다음에 산술계약까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문제를 볼게요. 자, 문제 보면 상수 P, 0이 아닌 P에 대해서 초점이 이렇게 되고 준선의 방식, 이건 포물선이 주어졌다라고 했으니까, 자, 위에서 나와 있죠? 이제 y제곱은 4px라는 포물선을 준 거죠, 지금. 자, 그렇다면 계속 읽어보면 점 P에서 포물선 위에 점 P 어디 있는지 몰라요.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고요. 포물선의 준선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하고요. 점 P에서 포물선의 접선과 포물선의 준선의 교점을 Q라고 하자라고 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얘를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표현을 하는 건데 지금 문제에서 P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요. P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P를 설정을 할 건데 위에서 제시된 대로 P를 X1, Y1이라고 하고요. 점 P를. 자, 요 P 값도 모르죠. 그래서 시작을 선생님이 어떻게 할 거냐면 P가 양수이고 X1, Y1이 점 P야. 그지? 자, 요 P가 양수인 거야. 그지? 요렇게 잡아놓고, 자, 포물선을 그리는 연습부터 좀 해볼게요. 포물선을 그리면 어떻게 그리냐면, 자, 이렇게 Y축이 있고요. X축이 있어요. 그 다음에 포물선을 그릴 때는요,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자, P를 양수라고 했으니까, 초점이 여기 F가 있는 거예요. P. 그 다음에 어떻게 그려주면 좋냐면, 여기에 보면은, P, 2P라는 점을 하나 잡아주세요. 자, 그 다음에 준선 하나 그릴 건데요. 준선. 자, 준선은 여기 이제 마이너스 P에 있어야 되니까 이 정도로 잡고요. 이렇게 하나 내릴게요. 그래서 준선을 내가 그린 거예요. 이 점을 마이너스 P, 0 이렇게 잡아주는 거고 얘가 X는 마이너스 P 이렇게 됐어요. 그럼 포물선 어떻게 그려주는 게 가장 현명하냐면 자, 꼭지점은 0,0일 거고요. 자, 요 점을 반드시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곡선으로 이어주면 진짜 포물선스럽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거 그리는 거를 연습을 많이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려주세요. 요 X축에 대해서 대칭이 되게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문제에서 나와 있는 걸 그대로 이제 표현을 계속 할게요. 자, P라는 점이 제시가 됐습니다. 자, P라는 점을 제시를 하려면 여기다 그냥 P라고 하나 찍을게요. P, 여기 이제 X1, Y1이죠. 자, 그러면 자, 문제에서 포물선의 준선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해보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H에다가 준선에다 H를 내주고요. 이 점을 H. 그다음에 접선과 포물선의 준선의 교점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자, 지금 이거 축 좀 연장할게요. 이렇게 연장해 주시면, 자, 여기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배경식이 뭐냐면, 지금 요 점에서의 접선이잖아요. 근데 위에서 접선의 방정식, 자, 이거 체크 다시 한번 할게요. 이거 써먹어야 돼요. 그죠? 자, 접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있죠. 그럼 이 접선의 방정식은 x1, y1에서 접선의 방정식인데, y에다가 0을 좀 집어넣으면, 자, 2p의 x 플러스 x1. 그래서 여기서 x 절편이 마이너스 x1이 나온다는 거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위에서 줬으니까. 자, 그러니까 접선은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서 이렇게 접선을 그어야 돼요. 그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막 그으시면 안 돼요. 막 그으시면 안 되고 이게 그림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잘 보여야 되거든요. 여기가 x1이잖아요. 여기가 x1. 그럼 요거의 대칭적인데 마이너스 x1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이어 주셔야 실제 진짜 포물선의 접선처럼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시는 걸 추천할게요. 자, 그래서 그리는 순서예요. 작도 순서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작도 순서.
그래야 예뻐져요, 그림이. 그래야 그림에서 여러분들이 찾아낼 게 잘 보입니다. 안 그러면 아이디어가 안 떠올라요. 자, 여기 x1, y1에서 접선을 그려야 돼. 그러면은 반드시 x절편이 마이너스 x1이기 때문에 절로 떨어질 거야 라고 하겠죠. 자, 그럼 q는 어디 있을까요? 자, q는 자, 접선과 준선의 교점. 자, 준선 여기서 쓰니까 여기가 q 이렇게 되겠죠. 자, 이쪽에다 그릴게요. 자, q는 여기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대로 갈게요. 점 H와, 자, 점 H와, 자, 여기 이제 H가 여기 있죠? 점 H와 Q 사이의 거리. 자, 요 거리, 자, 거리와 초점 F와 Q 사이의 거리를 각각 구해보래요. 자, 요 사이의 거리를 지금 나보고 구하시오. 이게 문제예요. 자,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문제에서 P값도 안 줬고 X1, Y1도 안 줬기 때문에 무슨 값을 구하라는 게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표현하는 데 집중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좌표를 하나씩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좌표를 잡아주면 먼저 H라는 점의 좌표는 X좌표가 마이너스 P고 Y좌표가 Y1이죠. 그죠? 자, 이제 이거 슬슬 이제 쓰기 시작하셔야 돼요. 자, H라는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P, Y1. 자, 그 다음 Q라는 점의 좌표를 찾아야 돼요. Q라는 점의 좌표를 찾아야 되니까 Q라는 점은 직선과 직선의 교점이니까 여기 직선의 방정식이 지금 뭐였냐면 자, 밑에 다시 할게요. 자, 직선의 방정식이 y1, y는 2p의 x 플러스 x1이었단 말이야. 여기에서 x좌표가 마이너스 p인 거지. 그럼 y1, y는 2p의 마이너스 p 플러스 x1 이렇게 될 거고 y는 y1분의 2p의 마이너스 p 플러스 x1. 자, 그러니까 점의 좌표가 얘가 나왔단 말이야. 요렇게. 자, 그럼 이걸 그대로 갖다 써볼게요. 그대로 갖다 써주시면 자, x좌표가 마이너스 p고요. y좌표는 y1분의 2p의 y1 마이너스, 미안합니다. 자, 2p의 x1 마이너스 p, x1 마이너스 p 이렇게 설정이 되겠죠. 자, 이게 점 Q의 좌표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F의 점의 좌표는 P, 0입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 얘기한 건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랑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보세요 라고 했는데, 자, 요걸 이제 우리가 조금 처리를 좀 해줘야 돼요. 왜냐면 당연한 식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x1, y1을 내가 지금 잡았잖아요. 얘가 지금 이 포물선 위에 있는 식이다 보니까 y1의 제곱은 대입하는 겁니다. 4px1이다라는 게 당연한 식이 하나 나와요. 그죠? 그러면 이 식을 이용해서 얘를 조금 표현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얘를 좀 끌고 와볼게요. 자, 얘를 분배 법칙에서 다시 써주면 y1분의 2px1 마이너스 y1분의 2p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y1분의 자, 요걸 줘보세요. 요걸 보면 얘를 양변을 y1으로 나누고 2y1으로 나눠볼게요. 2y1으로 나눠버리면 좌변은 2y1분의 y1의 제곱 이렇게 되죠. 는 2px1의 y1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얘가 지금 문제 나와 있는 거고요. 얘로 대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약분해주면 2분의 y1이라고 조금 간단해집니다. 그죠? 그래서 이 Q라는 점의 좌표를 이대로 해도 상관은 없지만 계산이 복잡해지거든요. 얘를 2분의 y1 마이너스 y1분의 2p 제곱 이렇게 써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써야 될 거는 HQ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얘랑 얘 사이의 거리를 식으로 표현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어차피 X좌표가 똑같잖아요. X좌표가 똑같으니까 Y좌표의 차만 써주면 될 것 같아요. Y좌표 차를 써주면 Y1 마이너스 2분의 Y1 플러스 Y1분의 2P 제곱 이렇게 써지겠죠. 그래서 2분의 Y1 플러스 Y1분의 2P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QF, 자, QF의 길이를 구해주시면 자, 제곱을 할게요. 제곱을 해주면 루트에 자, X좌표의 차니까 0이죠. 아니죠. 잠깐만요. 얘네들 X좌표의 차는 2P의 제곱이 돼요. 더하기 Y좌표의 차니까 2분의 Y1 마이너스 Y1분의 2P 제곱의 제곱 이렇게 되죠. 이걸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얘를 정리해주면 자, 루트에 4P 제곱
더하기 4분의 y1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배의 얘네들 곱하는 거죠. 그럼 2배의 p제곱 이렇게 되죠. p제곱. 그죠? 그 다음에 더하기 y1의 제곱분의 4p 4제곱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해주면 4분의 y1의 제곱 플러스 2p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분의 4p 4제곱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얘는 2분의 y1 플러스 y1분의 2p 제곱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얘는 이 제곱은 요거 제곱이죠. 잘못 썼네요. 그래서 QF는 절대값의 2분의 y1 플러스 y1의 2p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시킨 대로 거리를 각각 지금 표현을 해냈습니다. 이게 반드시 써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걸 계속 할게요. 문제에서 원하는 걸 계속 하면 점 H와 점 Q 사이의 거리. 자, 점 H와 점 Q 사이의 거리죠? 이 길이, 이 거리. 이 거리의 최소값을 구하고 그 최소값을 가질 때 P의 좌표를 구하래요. 자, HQ 사이의 거리를 지금 우리가 표현을 해냈어요. 바로 이거죠. 자,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뭐 상수로 안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자, 그러면 HQ를 다시 한번 써주시면 2분의 y1 플러스 y1분의 2p 제곱 이렇게 되는데 지금 y1이 선생님이 설정을 할 때는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얘를 절대값을 좀 벗겨주면 이것들은 다 양수니까 이렇게 벗겨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y1이 어차피 공통적으로 있기 때문에 2p 제곱 이렇게 그러면은 얘를 이제 해줄 때 어떻게 풀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제시문의 라에서 산술기하를 사용하라고 했죠. 네, 그래서 최소값을 먼저 구해주면은 자 얘는 이 루트에 얘네들의 곱이죠. p 제곱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가 2p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때의 점 p의 좌표를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x1하고 y1을 구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얘랑 얘랑 뭐 할 때 그랬죠? 같을 때 되죠. 그래서 2분의 절대값 y1하고 절대값 y1 분의 2p 제곱하고 같아질 때 그래서 y1의 제곱이 4p 제곱일 때 y1이 2p일 때 이렇게 돼요. 자, 그럼 y1이 2p면 x1은요. 여기서 식에다가 그냥 아무 데나 넣어서 계산해 주시면 돼요. 4p 제곱. 제곱은 4px1이에요. 그죠? 자, 그럼 이제 답을 쓸 때 조심해야 될 걸 좀 체크해 볼게요. 뭐냐면, 지금 우리가 그림을 그려서 문제를 풀었어. 그러면은 어떤 설정을 했지? p가 양수라는 설정을 했어.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서 이제 끌고 와도 돼. 근데 문제는 요 점 p의 좌표도 양수라고 설정을 한 거지. 일사분면. 근데 문제에서는 그 어떤 말도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여기다 한 줄 정도 써줘야 돼. p가 음수일 때라든지, 그 다음에 점 p가 지금 여기서 1사분면이란 말이 따로 없죠. 그죠? 점 P가 4사분면이 있을 때도 상관이 없다. 이런 식으로 써주시든지 아니면 계속 절대값을 달고 식을 써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답을 써줄 때 여기서 이제 여기서 벗겨줄 때도 마찬가지란 말이야. 여기서 벗겨줄 때도 이렇게 벗겨줘야 되는 거고 얘는 그냥 마찬가지. 어차피 얘가 음수면 얘도 음수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여러분 주의하시면 되고요. 지금 선생님이 봤을 때는 실수가 안 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냥 한 줄 정도 꼭 써주세요. P가 양수일 때에 성립을 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P가 음수일 때도 성립한다 라고 좀 써주시던지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내가 점 P를 1사분면을 잡았는데 4사분면 잡아도 변함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들을 꼭 써주셔야 돼요. 아니면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런 표기를 좀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선생님이 기출문제를 예를 뽑은 거는 일단 포물선 자체의 작도 그 다음에 접선 이런 것들을 그리고 시작하고 싶으면 정말 잘 그리고 시작해야 되는 걸 명심해 주시고 이 작도법에서 꼭 체크해야 될 거는 요 점을 찍고 포물선을 이렇게 그려주는 거 그 다음에 접선의 방정식을 만약에 접선을 표현하고 싶으면 접점의 x좌표와 그 절편의 x좌표가 서로 대칭적이다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시는 걸 추천합니다. 여기까지 합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요.
자, 이번엔 기하 두 번째 기출. 자, 2020년도 기출. 자, 보겠습니다. 자, 삼각형에서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이런 거야. 라고 제시를 했는데요. 여러분들 뭐, 알아!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넓이는 이걸로 하라는 거구나. 삼각형 넓이는. 자, 그 다음 내적. 내적은 요렇게 하는 거야. 사실 이게 생소한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도 기본적인 식은 알고 있어야 돼요. 내적의 이제 계산식이 이렇게 되는 거죠.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는 이렇게 제곱 관계가 있어. 사인하고 코사인도 나오나 봐요. 자,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좌표평을 위에 점을 시점으로 하고 얘를 종점으로 하는 벡터를 성분으로 나타내는 걸 알려주겠대요. 자, 그래서 두 점의 위치 벡터를 A, B라고 해주면, 얘는 종점에서 시점을 빼서 표현해주면 되고, 성분 벡터로 표현하면 이 B 벡터에서 A 벡터를 각각의 동일한 성분들끼리 빼서 표현하면 돼. 라고 얘기를 친절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조건에서는 성분 벡터의 내적을 하는 방법은 각각 성분들끼리의 각 성분들끼리의 곱을 더해주면 돼 라고 했어요. 자, 이런 기본적인 내용은 숙지를 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서 사실 여기서 우리가 숙지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 개념이 뭐냐면 가서 새로운 사실이 보이면 그 문제 못 풀어요. 그러니까 맞아, 이런 게 있어, 맞다, 이런 걸 쓰이는구나, 요 정도까지 기본 개념 학습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문제 볼게요. 자, 이 기출 문제인데요. 자, 좌표평행에 세 점이 있어요. 자, 점 세 개를 알려줬어요. 자, 근데 삼각형의 넓이를 제시문을 이용해서 삼각형의 넓이를 좌표의 성분으로 나타내시오. 이거 우리가 해본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신발끈 공식이라고 들어봤죠? 그걸 지금 증명하시오라고 나온 거야. 자, 그래서 그 공식을 이용해서 이거 일대의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이렇게 점 3개 줄 테니까 삼각형의 넓이를 뭐 하라는 거야? 구해볼래? 그런데 너희들이 알고 있는 기본적인 지식 말고 위에 있는 내용을 이용해서 신발끈 공식을 유도해서 넓이를 구해봐 라고 딱 이렇게 좀 명확하게 나온 거예요. 사실 이렇게 명확하게 나오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을 텐데 아예 가이드를 줘버린 거죠, 지금.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지금 여기 있는 여기 있는 것들을 이용해서 삼각형의 넓이식을 유도해야 돼요. 자,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는 게 가장 좋냐?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건데, 자,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됐냐면 S는 2분의 1에 AB, 그 다음에, 자, 따라 해야 돼요. AB, AC, AB, AC, 사인, 세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걸 잠깐 볼게요. AB, 그 다음에 AC,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얘를 어떻게 지금 써주는 게 좋냐면, 그냥 먼저 표현을 좀 해볼게요. 자, A라는 점이 두 번 등장했습니다. A라는 점이 X1, Y1, 그 다음에 B라는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B, 그 다음에 C라는 점도 있을 거예요. C. 자, 얘가 X2, Y2, 얘가 X3, Y3,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여기를 세타로 잡은 거죠. 그러면 이거를 지금 뭘로 이용해라 라고 했냐면, 내적을 이용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적식에 뭐가 들어있었죠? 코사인이 들어있었죠. 근데 지금 나한테 필요한 건 사인이에요. 그래서 이거부터 바꿔야 되겠구나 해서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써야 될 내용이 뭐냐면 S는 2분의 1에 AB 곱하기 AC 사인 세타인데 여기 사인 세타는 제곱관계에서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야 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요게 먼저 들어가서 그래서 S는 2분의 1에 AB, AC, 사인, 미안합니다. 루트에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야. 이렇게 먼저 바꿔주시는 게 맞겠죠. 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지식으로 푸는 게 아니라 제시문에 있는 것들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왔냐면 여기에서 지금 보면 길이가 나왔어요. 길이가. 그죠? 저 길이는 뭘로 바꾸래요? 내적으로 바꾸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식을 하나 써주면 AB와 AC의 내적은 AB의 길이와 AC의 길이에서 코사인 세타를 곱하는 거래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얘는 여러분들 AB와 선분이죠. AC의 길이죠. 얘는 벡터의 크기와 똑같습니다. 벡터의 크기와 똑같아요. 그래서 요걸 좀 바꿔볼 건데요. 자, 얘는 코사인 세타 분의 AB와 AC의 내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식이 어떻게까지 갔냐면 S는 2분의 1에 자
코사인 세타 분의 AB와 AC의 내적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럼 얘를 좀 넣어볼까요? 2분의 1의 루트에 넣을 때 제곱해서 들어가죠? 그죠? 넣을 때 제곱해서 들어가니까 아니다. 그냥 이걸 넣지 말고 이렇게 해보자. 얘를 먼저 넣어주자. 얘를 먼저 넣어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무슨 소리냐면 얘를 먼저 그냥 이 안으로 넣을게요. 2분의 1의 루트에 AB 벡터의 크기의 제곱으로 들어가죠. AC 벡터의 크기의 제곱으로 들어가고요. 얘가 AB 벡터의 크기의 제곱에 AC 벡터의 크기의 제곱에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바뀌죠. 이게 훨씬 나아요. 2분의 1의 루트에 AB 벡터의 크기의 제곱, AC 벡터의 크기의 제곱, 마이너스, 자, 얘를 AB 벡터의 크기 곱하기 AC 벡터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의 전체의 제곱 이렇게 바꿀 수 있는데, 자, 제 신문에서 얘가 뭘로 바뀌어요? AB 벡터와 AC 벡터의 내적으로 바뀌어요. 그죠? 자, 그럼 이제 이것만 넣어주면 됩니다, 이제. 자, 이거의 제곱으로 바뀌었습니다, 얘가. 자, 그럼 이제 천천히 여기서부터 하나씩 해볼게요. 뭐 할 거냐면, 먼저 첫 번째로 AB 벡터의 크기를 구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자, A라는 점이 x1, y1이고요. B라는 점은 x2, y2, C라는 점은 x3, y3니까 AB 벡터를 먼저 잡아주면 AB 벡터는 자, 얘는 OB-OA죠. 그죠? 그래서 B에서 A를 빼면 돼요. x2-x1, y2-y1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AC 벡터는 OC-OA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C에서 A를 빼면 됩니다. C에서 A를 빼주면 x3-x1, y3-y1 이렇게 되겠죠. 그럼 먼저 이 벡터의 크기는 자, 요걸 이용해서 해주면 이 벡터의 크기는 루트 x2-x1의 제곱 더하기 y2-y1의 제곱이에요. 그 다음에 얘 AC 벡터의 크기는 루트 x3-x1 y1 자, x3-y1 x1의 제곱 더하기 y3-y1의 제곱. 근데 그것들이 제곱이 되어 있으니까 자, 이제 제곱 되어 있으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게 이것들의 제곱을 구한 거예요. 얘가 지금 이렇게 해서 두 개가 곱해져서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에. 자, 그 다음에 AB와 AC의 내적. 자, 이게 지금 AB 벡터고 이게 AC 벡터잖아요. 자, 밑에다 할게요. 자, 여기 이제 AB 벡터고 여기 이제 AC 벡터죠. 자, 여기가 AC 벡터고 AB 벡터예요. 얘네들 내적을 하라고 했으면 성분들끼리 곱하는 거죠. 자, AB와 AC 벡터의 내적 성분들끼리 곱해주면 바로 알 필요 없고요. 성분들끼리 곱해주면 x2-x1 곱하기 x3-x1 더하기 y2-y1 y3-y1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를 또 뭐 하라 그랬냐면 제곱을 하래요. 그러면 여기 2분의 1의 루트 이렇게 되어 있는 거에 자, 여러분들 보시면 요거랑 이제 곱할 거고요. 얘를 제곱을 해서 넣을 거예요. 자, 그거를 이제 관찰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얘랑 곱하자 그랬죠? 그러면은 순서대로 얘랑 곱해서 써줄게요. x2-y1의 제곱 곱하기 x3-y1의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얘네들이 자, x2-x1의 제곱 곱하기 y3-y1의 제곱 자, 그 다음에 이렇게 y2-y1의 제곱 곱하기 x3-x1의 제곱 더하기 이렇게 y2-y1의 제곱 그 다음에 y3-y1의 제곱 이렇게가 쓸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걸 제곱하라 그랬죠. 이걸 제곱하라 그랬으면은 요걸 먼저 제곱해야 되겠죠. 요걸 먼저 제곱해주면 자, 빼기예요, 빼기. 자, 빼기인데 요걸 제곱해주면 x2-x1의 제곱에다가 x3-x1이죠. x3-x1 x1의 제곱 자, 요거 제곱했어요. 그 다음에 요거 제곱 더하기 y2-y1의 제곱 그 다음에 y3-y1의 제곱
자, 여기다가 더하기 2배의 x2 마이너스 x1, x3 마이너스 x1, 그 다음에 y2 마이너스 y1, y3 마이너스 y1 여기까지 되는 거죠. 자, 그럼 얘네들을 빼주는 건데요. 빼주면 어떻게 되냐면 x2, 자, 여기 볼게요. x2, x1, x3, x1. 자, 여기 있나요? 자, 여기 있죠. 없어요? 자, 여기 선생님이 이걸 잘못 썼네요. 요거를 같은 성분들끼리 되어 있어야 되는데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죠? 얘네들이 곱한 거였죠? 여기가 x1, 여기가 x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관찰해 보면 자, 얘는 x2, x1, x3, x1 여기 있죠? 그럼 얘네들이 이렇게 날아가요. 자, 그 다음에 y2, y1, y3, y1 여기 있죠? 자, 얘네들 날아가서 결론적으로는 이거 더하기 이거 마이너스 이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이 나온다는 거죠. 어떻게? x2 마이너스 x1 y3 마이너스 y1 빼기 y2 마이너스 y1 x3 마이너스 x1의 전체 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식이 만들어진 거예요. 식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자, 좀 지우고 다시 쓸게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어지는 식이 그래서 s는 2분의 1에 여기 지금 제곱하고 절대값이니까 자, 루트가 있으니까 절대값에 x2 마이너스 x1에 y3 마이너스 y1 마이너스 y2 마이너스 y1 x3 마이너스 x1 자, 요렇게 지금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신발끈 공식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뭐 전개해서 표현을 해줘도 되고 여기까지만 쓰셔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나타냈잖아요. 지금 1, 2, 3, 1, 2, 3로. 그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쓰셔도 되고요. 이제 나타냈죠? 나타내야 돼요. 나타내시고 이제 이 점을 얘를 x1, x2, x3에다가 y1, y2, y3에다가 대입만 하셔서 끝까지 계산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해설에는 지금 뭐 원점을 하나 이용해서 공식을 쉽게 좀 만들었는데 선생님은 그냥 있는 그대로 쓰는 걸 더 좋아해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쓰는 연습을 좀 하고 들어가시면 되고 이 아이디어가 똑같이 나올 가능성은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어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런 문제로 선생님 기출문제를 보여주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제시문들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난이도로 따지면 굉장히 높은 문제의 난이도는 아닙니다. 실제 수능 난이도보다 낮은 난이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하는 지금 선생님 두 가지 기출을 보여줬는데 포물선의 성질하고 이런 벡터의 간단한 연산 정도는 여러분들이 잘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제시문들에 나와 있는 개념만 다시 한번 잡고 들어가시고 문제가 어떤 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실전 문제도 꼭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실전 문제 들어가 봅시다. 자, 실전 문제 들어가면은, 일단 제시문이 이제 빠진 것들은 기본적인 제시문들이 당연히 나올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포물선의 뭐 준선이라든지 뭐 접선에 대한 설명이 나오겠죠. 자, 얘는 지금 포물선이 우리가 쉽게 생각한 포물선이 이렇게 생긴 포물선도 있고, P가 음수일 땐 이렇게 생긴 포물선도 있는데, 그건 Y제곱은 4px꼴, 이런 것들은 이렇게 생겼을 거고요. 자, x제곱은 4py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는 그런 2차 함수의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는 2차 함수처럼 생각을 해서 문제를 푸셔도 되고요. 역시 p의 양수인지 음수인지 안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뭐 기하적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이제 수식으로 접근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자, 준선이라고 했어요. 준선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포물선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p, 0이면 마이너스 p, y는 마이너스 p 이렇게 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p가 양수이든 음수이든 간에 여기는 y는 마이너스 p예요. 그러니까 그냥 준선은 y는 마이너스 p다라고 잡으시면 돼요. 그냥 초점이 0,p이기 때문에 이렇게 잡고 수식으로 접근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일단 문제 풀어볼게요. 자, 여기서 지금 만약에 제시문에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어요. y는 mx 플러스 n분의 p 이랑 y는 mx 마이너스 m제곱 p. 자, 이런 접선의 방정식을 미리 알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y제곱은 4px 꼴에 기울기 m으로 주어진 접선의 방정식인 거고, 얘는 x제곱은 4py 꼴에 기울기를 알려줬을 때 접선의 방정식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런 제시문에서 이런 걸 안 줘줬다라고 하면은 가급적이면 사용 안 하시는 게 더 좋고요. 만약에 나왔다라고 하면 이런 접선의 방정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두 접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 자, 두 접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일정함을 보이고 그 값을 구하여라. 자, 기하를 선택으로 한 친구들은요, 당연한 거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풀 텐데, 기하를 선택하지 않은 친구들은 무슨 소리지?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논제를 풀면서 기본적인 성질을 좀 익혀볼게요. 자, 어디서 구하냐면은, 준선 위의 점. 자, 그럼 어떻게 설정이 돼야 되죠? 첫 번째로, 준선이 y는 마이너스 p예요. 그죠? 그럼 준선 위에 있는 점이니까 k, 마이너스 p 이런 식으로 우리가 k는 이제 상수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근 접선이라고 했으니까 기울기를 m이라는 녀석으로 잡아주면 y는 m의 x 마이너스 k 마이너스 p 이게 지금 접선인 거예요. 그럼 이 접선이랑 x제곱은 4py. 자, 얘가 얘 접선이니까 얘네들을 연립을 해주면 판별식이 당연히 0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연립을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x제곱은 4p에 자, 대괄호 열어야 되겠죠. 4p에 자, 여기 m에다가 y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y에다가 얘를 m의 x-k에 마이너스 p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정리를 좀 해주면 자, x제곱 마이너스 4p m x 마이너스 k 플러스 4p 제곱 이렇게 되겠죠. 요걸 좀 더 예쁘게 정리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4pmx 플러스 4pk 플러스 4p 제곱은 0이다. 여기까지 일단은 연립방정식을 만들어 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연립방정식에서의 접한다라는 성질 이용해서 판별식 0이 되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2pm의 제곱, 반비제곱, 마이너스 ac, 4pk, 마이너스 4p 제곱. 얘가 0이 나와야 되죠? 자, 그러면 얘는, 여기서 뭔가 이상해요? 여기서 4pmk네요. 여기가 4pmk. 그죠? 여기가 4pmk. 다시 할게요. 자, 다시 좀 정리를 해보면. 자, 얘를 다시 쓰겠습니다. 자, 얘를 다시 써주면은, 자, x제곱 마이너스 4pmx 플러스 4pmk 플러스 4p 제곱은 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2pm의 제곱, 반비제곱 마이너스 ac 4pmk 마이너스 4p 제곱은 0. 그래서 m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와요. 4p 제곱에 마이너스 4pk의 m 플러스 마이너스 4p 제곱은 0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얘가 m에 대한 2차 방정식인데 그럼 여기서 m 값이 두 개가 나올 거 아니야. 왜냐면 두 개의 접선을 그린다고 했으니까 그 두 개를 이렇게 구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의 관찰을 해보면 근과의 개수의 관계 이용해서 m1과 m2의 곱을 구해보면 얘가 지금 마이너스 1이라는 게 보이시죠? 그러면은 자 여기서 어떤 말이 되냐면 k 값에 k 값에 상관없이 두 접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로 일정하잖아요. 일정함으로 두 접선은 서로 직교한다. 이런 식으로 써도 되고요. 일정함, 그래서 항상 일정하다. 자, 무슨 얘기야? k의 값에, 내가 잡은 k의 값에 상관없이 항상 일정합니다. 그 값을 구하셔 각을 구했으니까 얘는 2분의 파이다라고 써주셔야 되고요. 90도라고 써주셔도 상관이 없겠죠. 자, 이렇게 첫 번째를 해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논제 2번을 풀면요. 아까 이게 연립방정식이었죠. 연립방정식에서 그럼 두 접점의 중심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뭐였죠? 그죠? x제곱은 4py라는 포물선하고 y는 m의 x-k p라는 접선의 교점을 찾는 방정식이었어요. 그러면
접점의 교점을 찾는 같은 말이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나와? 근이 두 개가 나올 거 아니야. 그지? 그럼 그 두 근이 x1, x2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 그거에 해당되는 게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이게 바로 뭐냐면 접점이야. 자, 여기서 교점을 찾는 방정식에서는 분명히 접점이 나올 거라는 거지. 자, 그럼 이 방정식을 해결하는 게 일이겠죠. 자, 그럼 얘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어, 2차 방정식이 나오는 건데,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잖아요. 아까 판별식이 0이라고 했으니까. 자, 그럼 여기서 x-2pm의 전체 제곱,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될 거야. 그래서 x의 값이 2pm,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m이 두 개가 나오니까 2pm하고 x1이 2pm1, x2가 2pm2 이렇게 나올 거라고. 그렇지? 기울기 두 개짜리로 이렇게 나올 거야. 자, 그럼 이게 설정이 되겠죠. 그죠? 네. 얘를 설정해 주면 접점의 좌표를 T1, T2라고 할게요. T1, T2. 자, 그럼 T1의 좌표는 2pm1, 대입하면 돼요. pm1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자, t2의 좌표는 2pm2, pm2 제곱 이렇게 두 접점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두 접점의 중점을 구해보세요 라고 했어요. 중점을. 자, 그럼 중점의 좌표를 Q라고 잡아주면요. 이거 두 개 더한 거를 2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PM1 플러스 PM2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을 두 개 더한 거를 2로 나눠주면 되니까 2분의 PM1의 제곱 플러스 PM2의 제곱이다. 이렇게까지 중점을 설정한 거예요. 그냥. 자, 그 다음에 자취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중점이 어디 위를 있느냐를 따져줘야 됩니다. 자, 논제 1에서 우리가 찾았던 게 여기서의 판별식이 아까 0이었죠. 판별식을 다시 써주면 2pm의 제곱 마이너스 4p km 마이너스 4p 제곱은 0 이렇게 됐었단 말이야. 그럼 m 제곱에 4p 제곱에 마이너스 4p km 마이너스 4p 제곱 이렇게 돼서 M1하고 M2의 곱은 아까 마이너스 1이 나왔고 M1과 M2의 합은요. 이거니까 4p 제곱분의 4pk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그럼 쑥쑥 알려준 p분의 k 이렇게 될 거라고.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M1과 M2의 합과 곱을 이제 이용해서 식을 좀 만들어주면 얘가 p의 M1 플러스 M2잖아.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K가 되겠지, K. 그지? X좌표는 K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자 2분의 P의 M1의 제곱 더하기 M2의 제곱이니까 얘는 M1 플러스 M2의 전체 제곱에서 마이너스 2M1, M2를 빼주는 거죠. 자, 그러니까 P 제곱분의 K의 제곱에서 얘는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다가 2분의 P를 곱하는 거죠. 자, 2분의 P를 곱해서 써주면은 자, 2P분의 K의 제곱 플러스 P 이렇게까지 설정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최종적인 자취의 방정식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Q의 좌표를 다시 한번 써주면 K, 2P, K 제곱 플러스 P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얘를 X, 얘를 Y라고 잡아주면 Y는 2P분의 X의 제곱 플러스 P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이게 최종적인 자취의 방정식이 됩니다. 자, 그렇게 이해해 주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그림을 그려서 푸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아까 선생님이 기출에서도 그림을 그렸을 때는 제한적인 조건들이 굉장히 많다 그랬죠. 그러니까 양수음수 다 따져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수식으로 정리를 해주는 연습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0번 보겠습니다. 타원이 나와 있고요. 초점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A가 B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 걸 보니까 초점이 자 요걸 보고 초점이 자
x축 위에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초점을 구하는 식은 C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결국 C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 얘기가 지금 여기 나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타원 위에 있는 한 점이 나와 있어요. 타원 위에 있는 점은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마 이것도 제시문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다 라고 했을 때, 이 원위에 있는 한 점은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죠. 근데 이 원 같은 경우는 세타를 그림에다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타원 같은 경우는 x제곱 더하기 자 b제곱분의 y제곱은 r제곱이다 라고 나서 타원은 r이 나오면 안 되죠. 똑같아요. 얘랑 똑같이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처럼 나온 것처럼 얘는 a 코사인 세타, b 사인 세타 이렇게 여러분들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근데 여기 얘는 그림으로 표현해서 세타를 절대로 표현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지문에 아마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 요거를 이제 기억만 해주세요. 그래서 타원이 있는 점은 이런 식으로 설정할 수 있구나 라고 여러분들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논제 1번으로 이제 바로 들어갈게요. 논제 1번으로 바로 들어가면 자, pf 벡터와 pf 다시 벡터를 이제 표현을 하래요. 자, 그러면 다시 하나씩 써볼게요. 자, f 벡터부터 f 점부터 점을 이제 이용해죠. f라는 점은 루트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콤마 0, f 다시라는 점은 마이너스 루트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콤마 0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p는 위에서 우리가 a 코사인 세타 콤마 b 사인 세타 이렇게 잡아놓은 상태예요. 자, 그러면 pf 벡터를 구해야 되죠. pf 벡터 성분을 표시하면 f에서 p를 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of 마이너스 5p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f에서 p를 빼서 루트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에서 마이너스 a 코사인 세타 얘를 빼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0에서 빼는 거예요. 여기 b 사인 세타 이렇게 잡혀요. 그 다음에 pf 다시 벡터는 똑같은 방법으로 마이너스 루트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a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b 사인 세타 이렇게 설정이 되겠죠. 자, 그럼 얘를 내적을 하라고 했으니까 네, 내적을 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내적을 하는 거야 뭐 어렵지 않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자, 어떻게 할 거냐면 내적은 같은 성분들끼리 곱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곱해주면 루트 a제곱 자, 얘가 어떻게 된 거냐면 얘를 곱할 때도요. 조금만 신경 써서 해주면 얘랑 곱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보시면 마이너스를 앞으로 빼서 써주면 마이너스에 루트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a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얘를 마이너스 뺀 거예요. 그 다음에 루트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에 마이너스 a 코사인 세타 이렇게 돼요. 같은 성분 곱하면 그러면 합차니까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겠죠. 그럼 마이너스에 요거 제곱해주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고요. 마이너스 a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이 곱해줘야 되죠. 플러스 b제곱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b제곱에 플러스 a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b제곱 사인 제곱 세타까지 내적을 계산한 거예요, 지금 선생님이. 자, 근데 이거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는데 이 상태로 내가 할 수가 없는데요. 여기서 잠깐만 보시면 요거랑 잠깐 다시 묶어 써볼게요. 다시 묶어 써주면 a 제곱을 묶어주면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죠. 그러면 얘가 지금 사인 제곱 세타가 됩니다. 그래서 얘를 a 제곱 사인 제곱 세타니까 사인 제곱 세타로 묶어주시면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남고요. 얘는 지금 아직 남아있죠? 플러스 b 제곱 이렇게 되겠죠. 계산 실수가 있었네요. 여기 마이너스 a 제곱 묶어야 되네요. 그죠? 마이너스 a 제곱은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니까 얘를 b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써야 되겠네요. b제곱 마이너스 a제곱 이렇게 지금 결국 요 벡터 자 이게 이제 있어야 돼요. pf 벡터 내적 pf 다시 벡터 얘가 여기까지 지금 끌고 온 거죠 지금. 그럼 지금 여기서 우리가 범위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자 써볼게요. 자 pf 내적 pf 다시는 자 사인 제곱 세타에 b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b제곱이에요. 자, 세타의 범위는 따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세타의 범위 따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인 제곱 세타의 범위만 가지고 가요.
그래서 이 사인 제곱 세타가 1일 때가 있고요. 사인 제곱 세타가 0일 때가 있겠죠. 자, 그럼 사인 제곱 세타가 1이면은 b제곱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b제곱이고요. 사인 제곱 세타 0이면 b제곱이죠. 그래서 2b제곱 마이너스 a제곱하고 b제곱인데, 자, 이 중에 뭐가 더 큰지는 여기서 보면 a가 더 크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서 b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a제곱인데요. a가 더 크니까 얘가 음수예요. 그러니까 b제곱이 더 크죠. 그래서 범위는 pf 벡터와 pf 다시 벡터의 내적은 큰 게 지금 b제곱이죠. 자, b제곱보다 작거나 같고요. 2b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보다는 크거나 같습니다. 여기까지 써줘야지 문제 1번이 맞겠죠. 자, 이번에는 선분, 선분의 길이의 곱의 범위를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자, 밑에 거 좀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계산해 볼게요. 이거 이제 필요 없죠. 네, 정리 지우고 할게요.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한테 필요한 건 선분의 길이니까 사실 벡터의 크기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벡터의 크기를 구하는 방법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벡터의 크기는 루트에 요거의 제곱 더하기 요거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도 그냥 천천히 하세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a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에 자, 마이너스 2배의 a의 루트 a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여기다가 플러스 b제곱의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그냥 이거 제곱했고요. 이거 제곱해서 더해준 겁니다. 자, 그럼 이 안에 있는 걸 좀 정리를 좀 해야 되겠죠. 자, 요걸 이제 정리하는 게 문제인데요. 얘는 지금 코사인 세타라는 식이니까 얘를 좀 이번에 없애볼게요. 누구랑? 얘랑 같이 묶어서. 자, 그럼 a제곱 그대로 살려 있고요. 얘네 둘을 그대로 묶어주면 b제곱으로 묶으면요. 마이너스 b제곱 묶을게요. 그러면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되잖아요. 얘를 코사인 제곱 세타로 바꿀 수 있죠. 코사인 제곱 세타. 자, 그럼 코사인 제곱 세타의 개수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에요. 그래서 a제곱에 마이너스 2a의 루트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의 코사인 세타에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의 코사인 제곱 세타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왜 아직 살아있을까요, 얘가? 자, 자, 여기에서 얘가 지금 이 i의 제곱이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a 빼기 루트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코사인 세타를 전체를 제곱한 것과 같습니다. 네, 그래서 pf 벡터의 크기는 a 마이너스 루트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의 코사인 세타와 같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pf 다시 벡터도 똑같은 방식으로 해주면 돼요. 어차피 이게 제곱했을 때 비슷하게 나오죠. 그죠? 그래서 얘를 똑같이 구해주시면 a 크기예요, 크기. a 플러스 루트의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의 코사인 세타입니다. 그럼 이제 이거 두 개를 곱하라는 거잖아요. 이 두 개를 곱해봐라. 역시 합차죠. a제곱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의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됨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역시 얘도 아까처럼 코사인이 얘가 0일 때랑 얘가 1일 때를 나눠주면 얘가 0이면 a 제곱이라는 값이 나오고요. 얘가 1이라는 값이 나오면 b 제곱이라는 값이 나오는데요. 얘가 더 크기 때문에 네, 이 길이의 범위 pf 선분이죠. 이렇게 써야죠. 벡터의 크기가 아니라 여기선 pf 다시 얘는 자, b 제곱하고 이번엔 a 제곱 사이다. 이렇게 해서 정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벡터의 크기에 대해 생각을 해봤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연산이 굉장히 복잡하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사실은 그래요. 만약에 여기서 뭐 인수분해가 안 됐거나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렇게 표현만 잘 해놓으면 충분한 점수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실제로 세 문제가 나왔는데 세 문제 다 맞출 확률은 굉장히 적거든요. 물론 이제 뭐 확통이랑 기하랑 미적을 하나씩 냈을 때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미적만 다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기하가 나오면 기하에 대한 정답률이 굉장히 떨어질 거니까 여기서 어쨌든 조금이라도 점수를 얻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실전 문제 43번 보겠습니다. 자, 점 5가 원점인 좌표평면 위에 자, A라는 점은 나와 있고요. B라는 점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이 있는 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원이 이제 동경이 2, 4부면 위에 있는 그런 형태의 점이고요. 자, 아래 조건을 만족시키는 두 점 CD가 있는데요. 지금 뭐 논제 1번을 보니까
OC와 OD의 성분을 지금 구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 조건을 보면서 OC와 OD의 성분을 구해야 되는 거고요. 자, 요거의 면적을 S1, 요거의 면적을 S2라고 해보라고 했죠. 자, 그럼 일단은 논제 1번을 풀기 위해서 OC와 OD의 성분을 미지수로 좀 잡아볼게요. 자, 논제 1번 들어갑니다. 자, 일단은 벡터들을 다 표현해주면 여기 좌표로만 나와 있잖아요. 그죠? 좌표로 나와 있으니까 OA 벡터를 표현을 할게요. OA 벡터는 1,0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OB 벡터는 그대로 성분 그대로 표시하면 됩니다.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자, 이렇게 잡아주시고, 자, 뭐, 세타는 여기서 한번 나와 있으니까 뭐 써주셔도 돼요.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다.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OC와 OD죠? 그래서 OC 벡터를 P, Q라고 설정을 하고요. OD 벡터를 R, S다. 이렇게 잡아볼게요. 자, 그러면 요 첫 번째 식 내적의 결과가 1이다 라고 했으니까 OA 벡터랑 OC 벡터 내적을 해주면요. 성분끼리 자, 이렇게 내적을 해주라고 했으면 각각의 성분들끼리 곱해서 더해주는 거죠. 그래서 P네요. 내적이 1이다 라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OD 벡터의 내적은 0이다 라고 했어요. 자, 여기 OA와 OD 자, 1,0 하고 R, S 자, 요 내적이 0이니까 R은 0이네요. 그죠? R은 0. 자, 계속 써볼게요. 자, 그 다음에 OB와 OC의 내적은 0이에요. OB와 OC. 자, OB와 OC의 내적이 0이니까 OB, OC의 내적을 자, 선생님이 좀 잘 정리하면서 좀 풀어볼게요. 이게 어차피 바로바로 적으시면 되거든요. 바로바로 적으시면 되니까 조건을 쓰면서 할게요. 자, OA와 OC의 내적이 1 이하. 그래서 OA 이렇게 쓰는 거야. 1,0, OC도 P, Q. 내적을 써주면 P 이렇게 되겠지? 이제 얘가 1이다. 이렇게 써주고 자, 그 다음에 OA와 OD의 내적이 0이야. 아, OD. 자, OD의 내적이 0이야. 자, 그러면 OA는 또 1,0이고 얘가 R, S잖아. 그래서 R은 0이야. 자, 그 다음에 OB, OB 벡터랑 OC 벡터의 내적이 0이야. 그래서 OB를 똑같이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OC는 P, Q. 그래서 내적을 해주면 얘는 P 코사인 세타 플러스 Q 사인 세타. 얘가 0이래. 그 다음에 OD의 내적이 1이야. 그럼 역시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그 다음에 OD, R, S. 그래서 여기서 R은 0이니까요. 여기서 뭐 써도 되고요. 나중에 쓸게요.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S 사인 세타. 얘는 1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식을 좀 정리를 해서 얻어낼 것을 얻어낼게요. 자, 그럼 여기서 P는 1이고요. R은 0이에요. P는 1이고 R은 0이니까 여기서 코사인 세타 플러스 Q 사인 세타는 0이다. 이렇게 되고요. R이 0이니까 S 사인 세타는 1이다.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뭐 내가 구할 수 있는 성분이 최선을 다해서 이것까지밖에 안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OC 벡터는 성분으로 표시하면 P, Q인데 P는 1이고 여기서 Q는 지금 보시면 마이너스 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죠? 이렇게도 쓸게요. 마이너스 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라고. 자, 그 다음에 OD 벡터의 성분을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OD 벡터는 R, S인데요. R이 0이고요. S는 사인 세타분의 1이래요. 자, 이렇게까지 작성한 게 논제 1번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논제 2번으로 들어가면, 자, 이거 좀 지우고 다시 좀 할게요. 자, 문제 2번은 일단 지금까지 우리가 구한 거를 좀 표현을 좀 해볼게요. 자, 표현을 해주면 여기다가 이렇게 있는데 자, 지금 A라는 점은요. A라는 점은 1,0이 찍혀 있어요. A 1,0. B라는 점은 지금 여기 원 위에 어딘가 이렇게 B가 있는 거죠. B는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이렇게 있는 거고 지금 저 세타는 지금 여기가 이제 세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S1이 뭐냐면 OAB의 면적이니까 S1은 여기가 5예요. 그래서 S1은 자, 논제 2번 S1은 2분의 1에 1 곱하기 1 곱하기 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죠. 사인 세타 양수니까. 자, 이렇게 S1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S2를 표현해야 돼요. S2. 자, S2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CD. 자, 여기서 OCD예요. 근데 O라는 점은요, X좌표가 1인데 있고요. 자, 얘가 지금 탄젠트 세타의 역수여서 지금 세타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얘가 음수거든요. 양수예요. 1, 양수 어딘가에 여기에 지금 C가 있는 거예요. 어딘가 있는 거예요. 자, D는 0, 자, Y축 위에 있어요. 0, 사인 세타분의 1이니까 양수 어딘가 있어요. 뭐 어딘가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자, 그러면 여기 삼각형이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설정이 된다는 거죠. 그죠? 뭐 C가 어디 있든 상관없어요. D가 어디 있든 상관없고요. 양수인지만 음수인지만 찾아줬더니 삼각형이 뭐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S2는 2분의 1에 밑변의 길이가 사인 세타분의 1이죠. 사인 세타분의 1 곱하기 높이가 1이에요. 1.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S1과 S2를 설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S2가 E 사인 1이랑 똑같대요. E 사인 1은 E S1은 사인 세타죠. 얘랑 얘가 똑같은 거예요. 얘가 E 사인 세타 분의 1하고 똑같아요. 그럼 사인 세타가 제곱이 2분의 1이니까 사인 세타는 루트 2분의 1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여기가 자연스럽게 각도가 135도까지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논제 3번. 자, 세타의 값과 그때 S1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세타는 135도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그때 S1의 값은 자, S1의 값은 여기가 이제 2분의 루트 2니까 4분의 루트 2다. 이렇게까지 나왔습니다. 이제 논제 3번 갈게요. 논제 3번 가시면 S는 4S1. S1이 지금 어디 있냐면 지우면 안 되는데 그죠? S1 여기 있죠, 여기. 4 곱하기 2 사인 세타 2분의 사인 세타 더하기 3S2 여기 있죠? 3S2 2 사인 세타분의 1 얘가 가장 작아지는 이거의 최소를 구하고요. 그때 S의 값을 구하래요. 그러면 얘는 지금 사인 세타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산술기하죠. 2 사인 세타 이런 게 이제 산술기하가 다 여러분들 이제 제시문에 있을 가능성이 높죠. 자, 얘는 2 루트 자, 싹싹 날아가고 3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얘가 이제 그 최소값인 거고 그때 세타는 얘네들이 같아질 때죠. 그래서 2 사인 세타의 제곱이 3이 될 때 그럼 사인 제곱 세타가 4분의 3이 되고 사인 세타 양수니까 2분의 루트 3 그래서 결국 세타의 값은 120도가 되겠죠. 그래서 그때 세타 명시해 주시고요. S의 값까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벡터 문제는 이런 식으로 어렵지 않게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정도까지는 좀 숙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